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참 다행히도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여파를 이겨냈습니다. 3대 지수가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모두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감세한 이슈도 그렇고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개장할 때는 11개 S&P 500의 11개 전업종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랬었죠.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운 하락으로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감된 상황에서는 11개 업종 중에서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7개 업종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포함해서 4개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전부 상승 반전한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고요. 역시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강하다. 증시는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 맛에 정말 미국 주식 트레이딩 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서학개미들 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제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 넘어갔다고 그랬었죠. 하고요. 예.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4.5% 넘어갔다가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달러도 사실 그 달러 인덱스도 하락은 했지만 장중에 하락폭이 커졌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감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재정 적자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악재들을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런 배경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제 영향도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 막판에 이렇게 강세로 전환된 사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금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신 대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사실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후행적인 지표다. 별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불성실 국가 관세 협상의 불성실 국가에는 고관세를 물리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백악관 고문 이제 게빈 헤셋 백악관 고문은 역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선을 했고. 긋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준 관련 총재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역시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카시카리 총재 역시 현재 그 미국 증시,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지금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이다. 미국과 중국이. 근데 지금 기업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또 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요인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또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주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2021년 12월 이후에 미국 주식을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대규모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좀 투자자들한테 안정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특징주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연례 개발자 행사를 개최했는데 어떤 이슈들 나왔습니까? 네, 지금 그 AI 연례 그 빌드 컨퍼런스가 이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애틀에서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해요. 그 여기서 AI 산업의 확산을 주장했는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코드부터 윈도우 탐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버전을 제시했다. 라는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개발에 가속화한 그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솔루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23만여 개 기업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자체 맞춤형 AI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빠르게 AI 중심의 또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빅테크나 M7 중심으로 또 반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지금 위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장중에 484달러까지 찍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왔는데 종가는 456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게 신고가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월봉에서도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상승 반전했는데 애플만 또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1, 2, 3위에서 애플이 3위까지 추락했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뭐 아마존, 메타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애플 얘기를 저희가 해볼까 하는데 애플의 주가 오늘은 소폭 하락했거든요. 아무래도 알리바바랑 맺는 파트너십이 지금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 애플과 알리바바 AI의 합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조사를 하겠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애플 주가하고 알리바바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번 거래가 중국 기업의 AI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될 수도 있고 또 검열 제한이 있는 중국 챗봇의 범위를 또 넓혀줄 수도가 있다. 그래서 이 검열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중국 법률에 애플이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역시 애플은 최근에 하락세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260달러 고점에서 하락폭이 너무 컸었고요. 180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지금 간신히 20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지금 장중에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상승 반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경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관련 수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애플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월마트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월마트를 겨냥해서 발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데 월마트에서는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서 EPS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는 유지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관세를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하겠다 이달 말에 발표를 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말고 관세를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베센트 재무장관도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흡수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라는 압력인데요. 기업의 몫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 CT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4, 5월 달에 강력한 실적이 돋보였다.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경쟁사 대비 또 가성비 높은 브랜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형 마트로서의 어떤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와 있다라고 성장성과 수익성 같은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한데 목표 주가를 120달러 넘게 제시하고 있는 투자은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점 공략 내지는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과거에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상품 가격 밑에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표시하겠다 그렇죠. 그래갖고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대단한 압력을 네.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유통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그렇죠. 경우가 어쩔 수 없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관세가 좀 이런 영향이 진정이 되면 대형 마트들은 저는 크게 우려는 너무 없다 걱정할 이렇게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월마트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US 스틸입니다. US 스틸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지금 US 스틸은 지난번에도 니폰 스틸이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노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다 신규 제철소에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2028년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말씀드리면 140억 예.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걸 그렇죠. 수락을 할 거냐 말 오케이를 거냐가 해줄지는 이제 관건인데요. 서드 포인트라는 데서는 성사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합병의 배후에 있는 산업 논리와 미국 우선주의 재산업화 계획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US 스틸의 주당 55달러 정도에 매각하도록 조건부 승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철강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과 안보가 직결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데 아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달러 지금 정도로 고점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완만한 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M&A 재료가 만약에 먹힌다 그러면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뭐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조언 잘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기업은 GE 베르노바 들고 오셨습니다. 네. GE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설명해 주실까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GE에서 분사한 전력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발전과 송전, 뭐 변환, 저장 이렇게 전력 생산과 발전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풍력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1분기 매출이 81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할까?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관세 리스크에도 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다. 예. 오늘 에너지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렇네요. 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1분기 중에 102억 달러를 또 수주했다. 전력 장비 수주가 43%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차트에서 좋네요.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뭐 447달러 정도가 신고가인데 지금 445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저는 그 에너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G 버노바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전력 수요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수준이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뭐 보유자나 신규 매수자 모두 예.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저는 목표가를 지금 520달러까지 높여잡고 있는 지금 진입을 해도 그래도 네, 그래서 괜찮다는 저는 얘기네요. 예.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신다면 420달러에서 440달러 정도로 한번 네. 공략해 보신다면 저는 500달러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좋습니다.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